책 읽어준 건 좋은데 담배 냄새 날 거 아니야. 예찬 아버지한테 담배 냄새 나지? 그럼 어떡하라고? 책 읽어주지 말라고? 아니지. 담배를 끊어야지. 자기가 피는 게 예찬이가 피는 거하고 똑같다고. 담배 냄새만 가지고 애한테 해로움을 끼친다 그러면은 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냐? 다 병들었겠다. 다 병들었겠어. 친구 아빠는 끊었어. 소수야 소수. 고예찬이까지. 끊었어. 내 친구 아빠는 담배 끊는 게 답이야. 예찬이 말대로 담배를 끊는 게 답인 건 알지만 아빠에게 금연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쁘니까 자꾸 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애기 피부는 또 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분이 피부에 적이 될까 봐 그런 걱정 되죠. 직접적인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간접적으로 담배를 핀 거랑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강준식 씨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하고 남들 출근할 때 퇴근을 합니다. 준식 씨는 20년 차 애연가입니다. 시작할 때 보통 피고 끝날 때 피면은 딱 마무리하는 느낌? 그런 개념이죠. 약간 습관처럼. 담배 한 대로 업무는 마무리. 왔어? 담배 폈어? 냄새나. 입 헹군다고 냄새 안 날 것 같아? 뭐 묻어서 닦은 거야. 담배 냄새가 날까 집에 오면 무조건 손을 닦고 양치도 꼭 한다는데요. 깨끗이 닦아. 양치까지 했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준식 씨. 민선이 앉지 마. 담배 좀 핀다고 딸까지 앉지 말라니 뭔가 좀 과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나름 이유가 있어서라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3차 감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저를 안을 때마다 제가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도 자주 가고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해도 이게 3차 감염 몸에 이렇게 막 그 담배 연기라든가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아빠가 담배를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 아빠는 38년 전에 이제 담배를 끊으셨죠. 물론 준식 씨도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아이 앞에서 피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래 돌렸다. 대신 집안을 청결히 하면 담배의 유해 물질은 없을 거라고 준식 씨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남편의 흡연이 걱정이 됩니다. 흡연은 가족의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2, 3개월 전부터 온몸에 약간 알러지 같이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그 담배가 원인이 돼서 두드러긴 알러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이 문제야. 사람을 망가뜨린다니까. 오빠 몸에 있는 그 3차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집안의 곳곳에 지금 퍼져 있는 거야. 나갈 차비를 하면서도 담배를 챙기는 준식 씨. 오늘도 여지없이 아내의 잔소리가 따라 붙습니다. 와, 민서이하고 담배 피지 마, 여기서. 시끄러. 남편은 아내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릅니다. 남편의 일터이자 민선이를 등하원시키는 트럭. 정보 사러 갔었지? 가끔 트럭에서 담배를 피는 남편 때문에 트럭에서 담배 유해 물질이 나와 민선이에게 전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뭐 3차 흡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많이 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차, 3차 간접 흡연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아빠들. 이 아빠들에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접 흡연 광고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제가 됐던 독일의 금연 캠페인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지만 아빠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어린이의 말. 아빠가 내뿜는 담배 연기 때문에 간접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흡연자일 때 자녀가 흡연을 하게 될 확률은 23%에서 29%로 비흡연자 부모를 둔 자녀가 흡연자가 될 확률의 3배 이상이었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2.7배나 높았습니다. 해외의 금연 캠페인은
자녀들이 받는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금연,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 아닐까요? 극단적인 영상 잘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조심하면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그렇게 솔직히 와닿진 않아요. 저게.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담배 피는데도 뭐 같이 뭐 옆에서 담배 피워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었고. 버스는 그냥 줄 서면서 담배 피고. 아니 제가 버스 안에서도 그냥 담배 피고 그랬어요. 버스에서도. 그 좌석에 잿더리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흡연자들에게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했었죠. 물론 간접 흡연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빠들이다 보니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무심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제 거실에다가 입고 들어온 벗어서 걸어놓고 씹는 것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큰지는 모르지만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걸로 조금이나마 예방하는 정도?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사실은. 끊을 생각은 없고요. 그렇죠. 인천에 사는 효관 씨는 아버지의 흡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효관 씨 역시 퇴근 후 아이들을 위해 나름 손을 깨끗이 씻고 옷까지 갈아입고 나면 유해 물질이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옷까지 갈아입고 자신을 기다렸던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데요. 그런데 지켜보는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흡연자 남편과 시아버지가 손을 씻었어도 아이들에게 담배 유해 물질이 전해질까 걱정입니다. 남편도 피고 할아버지도 피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워낙에 면역력이 약하니까 또 건강에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돼요. 유독 감기에 자주 걸려 늘 은지 씨의 속을 태우는 아이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남편과 시아버지의 흡연 때문에 더 자주 아픈 건 아닌지 늘 걱정되곤 한다는데요. 효관 씨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는 집안에서 흡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거울수수도 피고 그랬죠. 그때는 잿더리도 다 집에 있었고 그런데 요새는 잿더리 있는 집안이 없을 거래 아무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한 2대 피고 들어가서 이제 또. 아버지의 흡연 습관을 보고 자란 효관 씨. 그 때문일까요? 흡연 습관과 흡연 시간마저 부자는 닮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부자의 일상. 혹여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 흡연 후 양치하는 모습까지 닮은 꼴입니다. 학생 때는 담배 못 피우게 했지만 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렇게 뭐 담배 피지 말아서는 안 했거든요. 내가 피면서 끊으라고 소리를 못 하죠. 애들이 소꿉놀이 할 때 뭐 담배 피는 흉내 같은 거 내면은 충격이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또 죄책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흡연만큼은 관대했던 가정 환경. 남편이 시아버지를 보고 자연스럽게 흡연을 했듯 아이들에게도 흡연이 대물림 될까 엄마 은지 씨는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많이 하니까 너무 일찍 접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그렇다면 흡연자 가정의 집안 환경은 안전한 것일까요? 우리는 새 가정의 실내 먼지를 채집해 발암 물질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발에서 나온다 그러면 심각하게 담배 피시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은 안 나오겠죠? 예찬이 이거 검사해서 담배 성분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인선이 나오면 오빠 담배 바로 끊어. 모발에서 니코틴, 소변에서는 코티닌, 먼지에서는 발암 물질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새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집안에 있는 여러 장소, 가족들이 생활하는 장소에 있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는지를 측정을 했고요. 강준신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트럭에서 저희가 쟀잖아요. 트럭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거의 130, 140 수준 정도가 나왔는데 윤효가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흡연자가 2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높게 나오셨어요. 비흡연자 가정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정상인 발암물질이 세 집 모두 거실과 안방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효관 씨네는 가족들이 생활하는 거실과 방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고종승 씨네도 가족이 주로 생활하는 거실이 가장 높게 나왔고 강준식 씨 트럭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장기간 지표로 저희가 아까 머리카락에 있는 니코틴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니코틴 농도를 딱 봤더니 우리 가온이, 도훈이, 예찬이 간접 흡연의 노출로 인해 걱정을 하셔야 될 만큼 수준의 농도값이 나왔어요. 니코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담배 유해 물질이 몸에 축적됐다는 증거. 현재 이런 노출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쓸데없이 감기에 얘는 자주 걸려. 아니면 얘는 왜 이렇게 기관지가 약하지? 얘는 왜 중이염이 생기나 자꾸. 특히 할아버님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하시잖아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도 담배를 끊으시는 길밖에 없어요. 끊으셔야 내 담배도 안 피우고 남의 담배에도 안 노출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들은 아빠들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트럭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무래도 전자담배 냄새가 나니까 그냥 폈거든요. 담배는 내려서 피고 전자담배는 그냥 실내에서 피고 그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안 피는 게 좋죠. 이참에 전문적인 박사님 말씀도 들었으니까 한번 끊을 생각은 이제 해야 되겠죠. 예찬이한테도 나왔다는데 많이 높게. 지금 자기보다 예찬이가 문제인 거예요. 아이가 더 문제잖아요. 흡연하는 가정의 아이가 흡연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에 비해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20% 정도 높다고 합니다.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2차, 3차 간접 흡연에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나흡연 씨의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 전 피우는 담배 한 대, 바로 간접 흡연을 유발합니다. 유치원으로 향하는 아내와 딸은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흡연자 때문에 간접 흡연의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엄마, 담배 냄새 나. 길에서 담배를 피래. 그날 오후 거리를 지나가는 엄마는 담배에 유해 물질이 묻게 되고 딸을 데리러 가서는 딸에게 그 유해 물질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흡연과 간접 흡연 사이에서 가족들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요. 아저씨, 뒤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아빠 나흡연 씨를 만나러 가는 길, 흡연자 나흡연 씨와 간접 흡연 피해를 입은 아내와 딸. 당신 담배 폈어? 아니, 내가 무슨 담배를 피워? 응? 나흡연 씨 가족은 그렇게 흡연자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접 흡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와 환자들. 실제로 병원 바로 앞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물론 어린이집 앞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의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법적 금연 구역으로 하면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죠. 결과를 들은 후 예찬이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얼른 옷 벗고 가서 샤워하세요. 빨리. 카메라 들여대고 무슨 샤워를 하래. 옷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요. 옷도 못 갈아입게 하네. 깨끗이 씻고 나와. 다 씻었어요? 아이 진짜. 아, 담배 못 끊으니까는 매일 씻기라도 해야지 어떡해. 담배 피고 꼭 깨끗이 씻어요. 알았어요. 2주 동안 꾸준히 흡연 시 샤워를 하면서 관리를 해온 고종승 씨. 과연 개선이 되었을까요? 검사 결과 니코틴 대사물질인 코티닌 수치는 오히려 1차 때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결국 금연만이 근본적인 대책인 셈입니다. 그걸 수긍을 해요. 저도 진짜 저 말이 맞는데 담배 피고 애한테 가 그러면 애한테도 안 좋을 텐데 하면서도 끊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끊으려고 참아봐도 이제 하루를 못 넘기니까. 사실 많은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금연을 하지만 쉽지가 않죠. 금연 캠프 참가자분들도 지금 그러시겠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요? 담배 냄새 나니까. 아, 냄새 나요? 예. 아, 느껴지세요, 그게? 예. 그래서 냄새 맡으려고 왔는데. 아까 담배 잠깐 냄새 나는데 확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담배 조금 안 폈다고. 근데 아예 담배 안 피는 사람들 얼마나 심하겠어요, 냄새. 담배 피는 사람은 가래 나오잖아요. 가래 색깔이 검은스름하던 것이 이제 지금 하얗게 바뀐다더라고. 금연 4일차 놀라운 변화네요. 그래도 지금 담배 생각 안 나세요? 식후에 바로 그때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생각나고 자기 전에 생각나던 것이 안 들어오면 생각 당연히 나죠. 생각이. 저도 금연할 때 금단 현상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담배 왜 못 끊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못 끊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담배 들어있는 니코틴, 이 담배 중독돼서 밤 12시가 돼도 담배 떨어지면 나가서 사와야 되고 설탕을 섞는다. 코코아를 뿌린다. 다음엔 버터를 넣어주고 이외에 추가로 넣어야 할 중요한 재료들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담배에는 부드럽고 맛을 좋게 하는 수많은 첨가물을 넣어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수백 가지의 재료를 더 넣어 섞어서 완성되는 아주 특별한 제품, 담배다. 담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6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그 6만 명이 자기들의 소중한 고객 6만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마다 자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객 6만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고객을 어디 가서 찾느냐면 바로 청소년들한테 가서 찾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고객이라니 중학생 아들을 둔 저로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병원을 찾아 흡연 상담을 받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죠? 저 15살이요. 몇 살 때부터 피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선 아마 안 피고 못 필 거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끝나고 나오면? 피나면 이제 애들이랑 같이 골목 같은 데 그쵸. 잘 안 보이니까. 안 피는 사람이 중간에 한 명도 없죠. 그 안에. 안 피더라도 이제 같은 무리에 있으면 피게 돼요. 그래요.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들의 흡연이 평생을 갈 수도 있는 일.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처음 접하는 연령이 12.7세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담배는 어디서 구입을 할까? 알아보니 일부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암암리에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담배 안 줘. 담배 안 팔아요? 왜요? 저번 점주가 담배 팔아갖고 걸렸는데 우리가 독박수리. 아, 진짜요? 파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큰 문제는 무차별한 담배 광고. 편의점에 화려하게 전시된 담배 광고를 보고 청소년들은 무비판적으로 광고에 노출이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 한 대, 두 대 피기 시작한 담배가 조금 늘었을 때 나중에 20대, 30대 넘어가면서 내가 좀 담배를 끊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혹시 생각이 들더라도 더 끊기 힘들게 작용합니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그 니코틴에 의해서 이렇게
중독이 쌓여왔기 때문에. 여성 흡연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5년 정도. 그 중간에 담배를 끊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력만 해봤어요. 노력만. 며칠이나 끊어보셨나요? 한 2, 3일 정도? 2, 3일 정도. 약을 계속 먹으면서 점점 담배를 줄이다가 2주에서 한 4주 사이에 담배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맛이 점점 떨어지고, 어려서부터 흡연을 한 여성들은 성인이 돼서도 흡연이 이어지고 결국 아이를 가졌을 때도 흡연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여성이 이제 담배를 피다가 피는데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끊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끊고 싶은데 못 끊으니까 막 담배를 피면서 애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담배를 피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알려줘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접종이라고 그래요.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계속 추가적인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계속 높여놓으면 어느 청소년 시기가 됐을 때 친구가 담배를 권하면 나 담배라면 정말 끔찍해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흡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때문에 유아 흡연 예방 버스를 이용해 전국을 다니며 흡연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만 하면 어디든 찾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버스가 도착한 곳은 익산의 한 유치원. 버스가 도착하자 아이들은 환호를 지르며 반가워합니다. 이 버스 안에는 아이들 눈높이와 호기심에 맞춰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노 스모킹 마을로 여행을 떠나볼 거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해 흡연 예방 동영상을 제작했다는데요. 눈빛이 초롱초롱 흥미롭게 보다가도 담배 속에는 4천여 가지의 나쁜 물질이 들어있어서 담배의 나쁜 성분을 설명하자 이내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벌레나 담배를 살충제소 맛있게 만드는 모약한 물질이야. 파리는 우리 폐와 치아에 달라붙어서 새까맣게 만들어버리지. 얘는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럼 담배 피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아이들은 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사탕바지에 몸에 해로운 맛이 있으니까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번엔 금연한 사람에게 트로피를 만들어 상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상은 어디에다? 누구한테 주려고요? 나한테. 왜요? 내가 담배 어른 돼서도 안 필 거니까. 유아 흡연 예방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간접 흡연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데요. 이 아이들의 아빠도 아이들로 인해 금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모부한테 담배 만났고. 아빠가 전해줄까? 알았어요. 꼭 전해줄게요. 이게 금연 뭐예요? 상이에요? 금연상? 누구를 금연시켰는데? 아빠랑 할아버지랑? 어디 한번 보게. 우리 손주한테 제가 너 결혼을 한 다음에 얘는 할아버지가 키워줄게 그러니까 이놈이 그럴 수가 있을까? 불가능 같은데? 그러려면 담배도 끊고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마디 말보다 강한 손자의 말 한마디. 손자가 할아버지 금연 성공의 1등 공신이었네요. 이제 모든 기초적인 개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유아 시기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 예방에 있어서도 유아 시기가 가장 교육의 효과가 뛰어났다고 볼 수 있고 흡연 예방 교육이 좀 더 확대되고 일반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아이도 부모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우는 아빠의 금연 프로젝트를 8개월째 진행 중인데요. 여기다 붙여야겠다. 이 일은
아빠가 금연을 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빠는 먼저 이쪽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 딱 문 열었을 때 이쪽에 중독 X라고 써 있는 거 보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루 한갑 반이었던 시우 아빠의 흡연량은 시우 덕분에 지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두세 개 피씩 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저 스케치북을 다 써서 이쪽에 모든 군데를 다 붙여넣어야 돼요. 시우의 집요함에 아빠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는데요. 담배를 피우면 오래 살지 못해요. 담배를 한 번 피우면 중독이 돼요. 화장실 앞에 중독. 일단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담배를 전혀 안 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면은 한 두세 가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술자리에 따라서. 아빠의 완벽한 금연을 위해 불식 업무도 수시로 이루어진답니다. 아빠 담배 안 폈어. 안 핀다니까? 라이터가 없군. 얼마 안 나지? 네, 안 나요. 사실 아직도 가끔 아빠는 흡연 욕구가 생기기도 하지만 시우의 집요한 노력 덕분에 담배를 필 엄두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없군. 그 잠에서 깨거나 화장실 가기 위해서 아니 물을 먹게 깨는 경우 와서 냄새 맡아보고 알아요, 금방. 그땐 뜨끔하죠. 뜨끔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뭐 어차피 가지고 다니질 않으니까 저기 한데 확인을 자주 했어요. 아이가 불러온 놀라운 변화. 아빠는 여전히 100% 금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2점 났네. 특히 이 변화가 가장 반가운 사람은 15년 넘게 금연을 외쳤던 엄마라는데요. 제가 하는 소리는 잔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하는 얘기는 얘가 좀 뭔가 이제 아는구나. 흡연을 대물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을 결심했고 이제 거의 100%에 가깝게 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하지 마. 앞으로 담배 정말 안 피게 시가. 네, 아빠 호주머니 다 찾아봤는데 담배 없어요. 시우 아빠 100% 금연을 위해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이걸 15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미 이제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교사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유아 흡연 예방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기에 진입을 했을 때 흡연율이 내려가는 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이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 담배 연기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담배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담배의 나쁜 점을 알림으로써 어른이 돼서도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 평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흡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노 스모킹. 2018년 새해부터 금연 시작은 어떠십니까? 이지혜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아 시기에 흡연 예방 교육을 시작한다면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건강한 삶, 흡연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담배 어른 돼서도 안 필 거지. 아빠 사랑해요. 담배 끊으세요. 언제